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과 입원, 사망자들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났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아마존과 CVS 약국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다수의 제품들이 판매돼 리콜 조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급증해 경제 반등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수개월 지속돼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4조 달러가 넘는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21일 상원 표결로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휩쓸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 대유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경고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규 감염과 중증 입원, 사망자들의 거의 전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과반을 넘는 지배종이 돼버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휩쓸면서 코로나 대유행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왈렌스키 소장은 백악관 태스크포스 영상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제 백신 미접종자들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We are seeing outbreaks of cases in parts of the country that have low vaccination coverage because unvaccinated people are at risk. 로셸 왈렌스키 CDC 소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휩쓸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규 감염과 중증 발병 입원, 사망자의 거의 전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왈렌스키 소장은 불행 중 다행으로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은 여전히 델타를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코로나 신규 감염 환자는 현재 평균 2만 8천여 명으로 보름 전에 비해 121%나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2만 1,000명으로 26% 증가했으며 사망자들은 하루 280명으로 9%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이 재발된 지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들로 드러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가장 심한 아칸소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율이 35%에 불과한데 신규 감염은 121%, 입원은 77%, 사망은 95%나 급증했습니다. 미주리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40%인데 보름 전에 비해 신규 감염 93%, 입원과 사망이 각 44%씩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47%인데 최근 들어 신규 감염은 무려 232%나 급증했고 입원은 62%, 사망은 11%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53%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하루 평균 신규 감염은 300여 명으로 보름 전에 비해 75% 늘어났으나 중증 발병 입원은 240여 명으로 8% 줄었고 사망은 4명으로 27% 감소했습니다. 메릴랜드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8%로 더 높은데 보름 전에 비해 신규 감염은 107%나 늘었으나 하루 평균 120명에 그치고 있고 입원은 265명으로 18% 감소했으며 사망은 24% 늘어났지만 하루 평균 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아마존과 CVS 약국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다수의 제품들이 리콜 조치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감지하지 못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감전될 수 있는 헤어드라이기, 불에 타기 쉬운 어린이 잠옷 등 대량 리콜하면서 환불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존슨앤존슨사의 선크림 5개 제품에서는 발암 물질인 벤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 CVS 약국, 존슨앤존슨 등 최고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상품을 판매해 리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존슨앤존슨 선크림 5개 제품에서는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CVS 약국도 존슨앤존슨의 회수 소식을 듣고 올 초에 소량의 벤젠 흔적이 검출된 알로에베라 제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유해가스를 감지하지 못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24,600개 판매했고 감전될 수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40만 개 판매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로부터 소송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판매한 수많은 어린이용 파자마가 연방에서 지정한 기준을 위반하고 불이 붙기 쉬운 재질로 판매됐습니다.
이번 존슨앤존슨사 제품은 27%의 벤젠이 검출됐고 이는 FDA에서 제한하는 농도 제한치의 최대 3배까지 함유한 것이라고 벨리스워 독립연구소에서 지적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발견된 존슨앤존슨의 뉴트로지나 선크림, 아비노 선크림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벤젠은 피부나 섭취 등으로 인체에 흡수되면 신체 내 장기 속에 일부 축적되어 세포의 움직임을 멈추고 백혈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벤젠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노출 정도에 따라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FDA의 지침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벤젠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 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면서 소매 판매가 예상과는 달리 6월에 대폭 증가해 미국 경제 반등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이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에 9%까지 올라가고 올 한 해 전체도 7% 성장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 반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0.6% 대폭 늘어났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0.4% 하락을 예상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급등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5월의 소매 판매가 당초 마이너스 1.3%였다가 마이너스 1.7%로 약간 더 나빠진 것으로 수정됐으나 이를 감안해도 6월의 소매 판매는 예기치 않은 반등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월 소매 판매에서는 상품 판매가 여전히 강력한 데다가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민들이 여행길에 내거나서 여행과 숙박, 식당 등에서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재재, 식당 판매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5월에 마이너스 1.4%에서 6월에는 플러스 1.1%로 급반등해 미국민들이 실제로 지갑을 활짝 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팬데믹 1년 동안 미국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조 5천억 달러나 더 저축했었는데 이제 그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월의 소매 판매 급증으로 미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GDP 경제 성장률은 올 1분기 6.4%에서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에는 9%까지 급등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 한 해 전체 미국 경제 성장률은 7%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1984년 이래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어서 미국 경제가 팬데믹 불경기에서 탈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반등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셧다운을 겪었던 2020년 한 해 마이너스 3.5% 성장으로 후퇴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10여 년 동안 3%에 육박은 했으나 도달하거나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5조 달러 이상 푼 워싱턴의 지나친 돈 풀기와 경기 과열로 물가 오름세 고공행진은 연말까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연말까지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지만 고용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리 인상 등 돈줄 조이기 정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급등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예측보다 더 오래 갈 것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고용 회복이 우선이어서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축소나 중단을 내년으로 앞당기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으로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축소 또는 중단 등 돈줄 조이기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에 미국 경제 조타수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바이든 경제사령탑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잇따라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보고서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은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예측보다는 오래 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급등이 연말에 한풀 꺾일 때까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 5월에 5% 급등한 데 이어 6월에는 5.4%로 더 가파르게 올라 2008년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료품과 휘발유 등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에 4.5% 급등해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들의 집값은 15% 가까이 급등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가 급등세에 따라 돈풀기 정책을 돈줄 조이기로 바꾸는 시기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의 물가 급등이 수개월간 지속되더라도 현재 고용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어 더 참을 것이며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축소 또는 중단과 같은 돈줄 조이기 정책으로의 급선회는 서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3년 하반기에나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해 놓고 있는데 물가 급등으로 이를 내년으로 앞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고용이 빨라야 내년 말에나 팬데믹 직전의 실업률 3.5%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돈풀기에서 돈줄 조이기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역시 2023년으로 잡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물가 급등이 오래가는 동시에 고용 회복이 대폭 빨라지면 미국의 금리 통화 재정 정책에 손대는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4조 달러가 넘는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의 성패가 21일 상원 표결에서 60표 장벽을 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와 기존 예산을 절반씩 포함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초당안은 60표를 넘어야 성사되고 3조 5천억 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독자안은 민주당 50명 전원 찬성해야 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내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과 3조 5천억 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독자안이 오는 21일 상원 표결에서 성패가 결판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합의한 사회 인프라 플랜과 나의 우선순위 제안들을 담은 인적 인프라 플랜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최종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s skeptical that I can actually get this deal done on infrastructure and on human infrastructure. I still have confidence we're going to be able to get what I've proposed and what I've agreed to in a bipartisan agreement. 연방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두 가지 인프라 법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 표결을 21일에 실시할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I intend to file cloture on the vehicle for a bipartisan infrastructure bill on. I am setting the same deadline next Wednesday on the budget resolution with reconciliation instructions. 첫째, 신규 투자와 기존 예산을 반반씩으로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키로 합의한 초당안에 대해 내용은 나중에 채워넣는 쉘빌, 뼈대 법안을 19일 토론 정결에 상정하고 21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합니다. 21일 표결에서 초당안을 주도해온 공화 11명, 민주 11명 등 초당파 22명과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60표 장벽을 넘어야 사회 인프라 방안이 초당 법안으로 성사됩니다. 둘째, 21일에는 별도로 3조 5천억 달러로 합의된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민주당 독자 예산 결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화당 동참 없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3조 5천억 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법안을 예산 조정 법안으로 독자 가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겁니다. 예산 결의안은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도 지지하고 있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해 일단 진전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법안이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성사되면 메디케어 커버 확장,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확대, 부양자녀 현금 지원 4년 연장, 무상 보육 지원, 프리스쿨 2년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등 4년간의 무상교육, 유구 휴가 등 획기적인 정부 지원이 실시됩니다. 아직까지 4차 현금 지원이 포함될 거라는 신호는 없으나 지급 대상과 금액을 축소해서라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생활거를 돕기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막판에 포함시킬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회인프라 초당안에서 신규 투자 5,790억 달러에다가 인적 인프라 민주당 독자한 3조 5천억 달러를 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인프라 방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안과 거의 같은 4조 1천억 달러가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